오늘 굉장히 핫한 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빌딩 중개 전문가 오동엽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빌딩로드 부동산 중개에서 대표로 있는 오동협입니다. 요즘에 땅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좀 짜증이 나고요. 중개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땅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중개 수수료도 또 올랐죠. 이제 매매 금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받는 거니까 맞아요. 중개 수수료로 받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쏠쏠하시겠네요. 근데 아무리 중개 수수료 많이 받아봐야 직접 투자해서 가져가는 수입에 대해서는 비교하면은 그 수입이 훨씬 낫죠. 제 주변에 수강생분들이 꼬마 빌딩도 관심 많이 갖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이제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대표님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도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안 오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항상 되물어요. 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빌딩 사러 오시니까 네네. 그분들도 또 아파트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다 이제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해요. 근데 아파트가 빌딩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그렇죠. 5년간 따져보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도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빌딩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덜 오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시는지 그 의심을 지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빌딩 따로 아파트 따로가 아니라 같은 재테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한 손가락 2개 정도는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보시는 관점으로 건물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건물주 하면은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수익 딱딱 들어오는 수익형으로 많이 바라보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차익형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차익형으로만 봐야지 답이 나와요. 임대료 받아야지 그게 임대 수입이잖아요. 네네. 근데 임대료가 코로나 때문에 오르지 않았고 2년 전, 3년 전하고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대료 증액 한계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해서 2년 만기가 돼서 올려봐야 5%. 100만 원 받는 임대료를 올려봐야 105만 원. 근데 2년 사이에 땅값은 30%, 40%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 커졌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건물 쪽으로 되고 싶어서 뛰어드니까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죠. 그리고 아파트화 됐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나중에 양도 차익만 발생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갭 투자가 아파트의 기본 투자잖아요. 그죠. 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전세가 7억이다. 그럼 자기 돈 3억 넣고 이제 그냥 7억을 끼고 샀으니까 7억에 대해서 이자 내는 것도 없고. 그죠. 그죠? 이자 없는 빚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자 있는 빚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7억을 받아가지고 7억에다 이자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는 월세 받아서 내는 거고. 그러면 아파트 갭 투자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건물을 샀어요. 월세 받아서 이자만 딱 내고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면 이걸 나중에 시세 차익형으로 불려서 팔 때 내 건물을 사줄 매수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팔기보다는 손을 봐야죠. 손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거나 가장 쉬운 방법이 위에 주택을 근생으로 바꿔서 그 임대료를 올리거나. 근데 그게 미비하잖아요.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전층 다시 세팅을 하는 거고. 근데 리모델링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기존 어떤 구조라든가 아니면 층고라든가 이런 것들 못 바꾸니까 그럼 아예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거죠. 요즘 분위기에 맞게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30년 전 분위기에 맞는 그 건물을 지금 2022년의 분위기 맞는 걸 바꿔놓으니까 네네. 임대료 받아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손을 봐야죠. 근데 손 보는 걸 대표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요? 예. 신축 잘하시잖아요. 저는 신축만 하는데 코딱지만 하는 신축. 이게 디벨롭이랑 근생 건물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매입만 하는 거 있잖아요. 손 안 보고 자기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붙여서 팔겠다. 네네네. 그런 거 그러면 좀 매력이 좀 떨어지네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위치를 많이 보셔야죠. 빌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입지, 위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나마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경우는 입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건축물이 조금 해결을 해줘요. 세공이 될 거니까. 근데 내가 매입을 해가지고 손보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건물이다. 또는 내가 그런 게 귀찮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입지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분들은 입지를 더 많이 보셔야죠.
더 중요하게 보셔야죠.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 일반 매입 있잖아요. 명도가 안 되는 거겠죠? 그거랑 리모델링 하는 거, 그다음에 신축 부지, 그 세 개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추천하고 중개되는 거래건이 있잖아요. 비중이 어떻게 돼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신축을 하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통에 샀는데 돈을 많이 버셔야지 저도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그렇죠. 돈 있고 샀으니까 돈 버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신축이죠. 그걸 또 팔 때 또 중개를 받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는 이제 리모델링이죠. 왜냐면 신축은 많은 매수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매수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이 강남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강남권이 꼬마 빌딩이나 다가구나 다세대가 언제 개발됐냐? 대부분 다 80년대 후반이나 90 초반에 개발이 됐거든요. 아파트라든가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에서 뭐 쫙 지어진 게 80년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아파트 주변에 다가구나 근생 빌딩들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건물들이 지금 다 30년 됐단 말이에요. 나이 같죠? 네. 손 봐야죠. 어. 성형수술 하든가 아니면 아예 싹 바꿔버리든가. 그렇죠. 내가 매입을 해서 손을 안 보고 싶어도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리모델링 하기 싫어도 검토하다 보면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치, 그치. 그래도 리모델링이 굉장히 매력 있는 거네요. 그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도 재미 좀 많이 봤던 기억나는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다 재미 봤죠. 뭐 특별히 어떤 분이 재미를 봤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건축물을 개선해서 양도 차익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그 건물이 위치해 있는 땅이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많이 본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사역 주변, 삼성역 주변, 성수동에 있는 뭐 서울숲 뚝섬역 주변 그런 위치에 매입하시고 가볍게 손보신 분들이 이득을 제일 많이 봤고요. 아니면 조금 거리 있는 지역은 마포구, 연남동 뭐 이런 지역이 최근에 미쳤다. 미쳤다. 근데 지역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너무 주택가에 있으면은 뭐 리모델링이든 아니면은 주택을 근생으로 바꿨을 때 임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한 필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관점. 지금 꼬마 빌딩 가격도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매입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대로변 당연히 힘들고 대로변 당연히 힘들고. 이면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아는데 바로 대로변 뒷 이면이냐 네. 아니면 한 번 더 들어는 3면이냐 4면이냐 이렇게 그쵸, 따져볼 그쵸. 때 네.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3면 4면까지 가야 되거든요. 3면 4면 되는 그 주택 지역에 있는 다가구를 매입하실 때 대로에서 들어오는 이 길을 보셔야 돼요. 3, 4면까지 들어오는데 쭉 들어오는 길은 없잖아요. 한번 들어오다가 한번 꺾이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꺾이더라도 코너 위치라든가 이면에 있는 꼬마 빌딩 매입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조권 사선 제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할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북향을 좀 사시면 좋지 않을까. 북향이라는 게 북쪽에 도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북도로. 예. 네. 지역이 있고 아까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지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뱀머리냐 용골이냐 그런 거죠. 강남에서 3면 4면 들어갔는데 코너도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주택가야. 근데 2번은 좀 마포나 아니면 조금 이제 그거보다 입지는 지역은 떨어지는데 나름 2면인데 코너야. 이제 그러면은 어디를 해야 돼? 저는 기본적으로 용의 꼬리가 낫다. 지역이 먼저다. 예. 네. 왜냐면은 이 꼬마 빌딩이 지역 상권을 끌고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친구 옆에 같이 이제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친구 아니면 엑스트라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대표님이 물어보신 질문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용이 한 마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는 용이 6마리가 있어요. 강남, 네. 서초, 송파, 성동, 용산, 마포 이 6마리가 용이에요. 나머지 22마리는 이묵이에요. 이목이? 그리고 경기도 넘어가면 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6개 구에서 사라고 얘기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에서 네네. 강남하고 마포를 비교했었으니까 그렇죠. 마포도 용이니까 그렇죠? 뱀이라 그러면은 경기도권이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그러면은 이 용 6개의 꼬리가 낫지 그쪽의 머리보다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꼬리에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라기보다는 제 문제죠. 일단 첫 번째는 좀 비싸. 용꼬리인데 꼬리가 아니야. 꼬리가 두꺼워. 꼬리가 아니에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은 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근생으로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가 코너도 아니고 그냥 뭐 북도로도 아닌 진짜 그냥 주택 다가구
이거를 개조하고 리모델링 했을 때 임차 수요나 그게 지금 이제 아슬아슬한 거예요. 네네. 그걸 뭐 저 같은 전문가들 얘기만 100% 믿고 진행하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건물을 사셔가지고 유지하실 때 제일 큰 문제가 이 안쪽까지 임차인들 들어오겠냐 그쵸, 하는 그쵸. 거죠. 근데 지금 이 빌딩 시장을 더 확장시키는 분들 누구냐면은 자가 수요예요. 자가 수요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안쪽을 사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개조하거나 손을 봐가지고 쓰겠다는 분들이죠. 이게 사옥 수요죠. 아. 사옥 수요로 해서 공실을 내가 채우겠다. 여전히 안쪽으로도 괜찮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가 쓰는 면적은 한 평도 없고 100%다 임대 주겠다라고 하면은 반 이상은 채울 수 있지만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갑이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갑이 되겠죠. 들어오기를 내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니까 들어와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서울에 용이 6마리 있잖아요. 네네. 이무기 중에 용이 되는 이무기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 동작구, 강동구, 영등포구. 이제 용꼬를 잡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럼 이무기를 잡고 흔드는 거죠. 이무기 너 용 안 되니? 그걸 가죠. 이무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래도 임대 놓기 수월한 거는 주택이 조금 수월하긴 하잖아요. 임대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네네. 예. 주택은 뭐 코너 아니든 2면 3면이든 다 들어오죠. 왜냐면은 회사 갈 때 좀 걸어서 나와가지고 버스만 타면 되니까. 그치, 그치, 그치. 예. 그럼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세요? 주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황금의 문제죠. 대선 주자들이 뭐 부동산을 좀 풀어준다고 하지만 네네. 뭐 완전히 옛날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출 규제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전면 규제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럼 매입을 못 하죠. 두 번째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주택을 임대로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비트인해서 가전제품을 깔아줘야 돼요. 본인 집에서 쓰는 TV나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경우는 조심히 쓰거든요. 네네. 근데 남이 깔아준 비트인이다라고 하면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낡은 모델이 되고 한번 바꿔줘야지 또 월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유지비가 많이 드네. 그렇죠. 근데 이 일반 근생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비트인 그래봐야 천장에 있는 냉난방 시설 정도? 임차인이 다 수리하니까. 그렇죠. 근생이 매력이 있는 거네요, 사실은. 제가 근생 꼬마 빌딩을 중개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강남권의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이 또 답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무실 용도보다는 근생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가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임차인하고 임대 협상할 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은 이 임차인분이 고민하시겠죠. 내가 임대료 더 올려주고 여기 남아있냐 또는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조금 저렴한 사무실로 가냐 비교해가지고 사무실은 옮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근생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옮기면은 또 인테리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비용 때문에 나중에 임대료 올려주는 그 금액과 비교해보면은 임대료 올려주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근생의 임차인들 같은 경우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보다는 근생 용도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근생 용도의 건물 사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어떤 임차인들이 매출이 많이 좋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사무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주요 지역의 사무실. 저도 지금 강남 대로변에 지금 입점해 있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계속 올라요. 외곽에 있는 사무실은 임차인들 주겠지만 주요 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사무실은 입점 수요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무실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개하셨던 사례 중에 그 에코티가 가장 적게 들어갔던 사례, 용 지역 중에. 제가 중개한 꼬마 빌딩 중에서 가장 금액이 낮았던 건물 금액이